자, VVIP 회원님께서 강연에 참여하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좀 설정해 달라라고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 부분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정리하시는 종목군들은 오늘 정리하셔서 주력주 설정 범위로 잡아드리는 비중만큼 설정을 잡아 가십시오. 일단 CMH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드리는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쭉 해보죠.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AS를 해드리면은 그 AS 해드린 분들 포트폴리오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 훗날 다시 또 들여다 보시죠,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해드렸습니다. 37번째 기준에 설정을 잡아서 VVIP IP CMH 선생님 포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새로 짜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장 끝나고 이 많은 종목 가지고 계신 많은 종목을 여기다 다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넣어놔서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뭐 비교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비중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편이라, 굉장히 좀 있으신 편이에요. 많으신 편이라 한국전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KB금융, KB금융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압축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까지 설정을 해서 넣어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이 기준에 일단은 비중은 제가 가상계좌 이걸 1억으로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뭐 차분히 자제분께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만큼의 흐름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삼성전자의 지금 단가로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이제 62,100원, 200원, 200원으로 잡을까요? 위로 잡을게요. 단가를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80%를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80%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자산의 80%를 지금 이 설정해드리는 종목에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계신다면은 8천만 원을 요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8천만 원에 대한 비중, 삼성전자의 비중, 하이닉스 비중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중 20% 가지고 이제 뭐 현금의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셔도 됩니다. 검색해 뜨는 종목 기준에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 안에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스페타시스, KB금융, 네이버 요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 사인이 이제 강도 있게 나오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의 기준을 좀 잡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쪽의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75, 85, 90, 100, 95, 100 그러면 넷, 그러면 여기서 현대차의 기준을 요 현대차를 더 넣는 게 맞는데, 25 아쉽지만
한국전력을 5. 그리고 중간에 AS 전략 잡아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요 비중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어떤 비중이냐면 요 기준의 비중. 그러니까 삼성전자 25. 그러니까 지수를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번 정부에 5천 간다. 그거는 이번 정부의 목표치인 거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5,000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4,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목표치는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죠. 근데 결국은 안 됐던 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뭐 5,000포인트 운운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하고 이격이 발생된 4,000포인트를 뭐 제 주장대로 한다면 빠르다면은 9월까지 그리고 연말 안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견인할 쪽은 이쪽뿐이 없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비중을 우리 포트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더 높잖아요. 5% 그러니까 30% 얘가 2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현대차가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또 가격 반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줄이지 않고 25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만 30에서 25가 된 거고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가져가기 위한 기준이어서 그래요.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스베테시스, KB금융, 네이버.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별로 좀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스베타시스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대로 나머지 이제 종목은 5%씩. 그러면 가상계좌 기준이니까 1억으로 가상계좌를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수익률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면 이제 2,500만 원 나누기 삼성전자의 기준 현재가 62,200원 위에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럼 402주 정도 나와요 수량이. 402주 그렇게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을 뭐 정리하는 이유 뭐 대부분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시는 위치이신데 입장이신데 굳이 정리하는 거는 이제 시장 수익률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 더 월등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라면은 그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맞죠. 응? 나 10% 수익 났어 이런 뭐예요? 시장이 30% 수익 나 있다면 응?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 30만 원 기준에 83주.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입니다. 21만 4천 원의 기준이 되겠죠. 21만 4천 원에 25% 2,500원 2,500만 원이라고 치고 나누기 21만 4천 원 해주면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2,500만 원 나누기 21만 4천 원 117주 그리고 KB금융 쪽도 5%. 이 이제 신고가 찍고 눌린 목인데 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고금리 시대에는 고금리에 맞는 종목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만 3천 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5%입니다. 11만 8,300원. 11만 8,300원. 그래서 5%니까 500만 원 나누기 11만 8,300원. 해주면 42주. 네이버의 기준도 500만 원 기준에서 24만 7천 원. 꽤 많이 밀려 있는데 거래가 둔화돼 있고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잠시만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차트를. 기존에 이제 뭐 강하게 진입을 했다가 지금 좀 멈춰 있는 기준인데 거래가 다시 둔화되고 수급이 6월부터 조금 일부 꼬였어요. 슈팅 나온 이후에. 그렇다면은 네이버는 뺍니다. 네이버를 제외를 합니다. 종목을 뭐 많이 가져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전력의 기준을 그렇다면은 10%로 확대를 합니다. 한국전력의 기준을.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어차피 이 한국전력 쪽의 설정 범위는 얘가 10%니까 위로 올립니다.
흑자 전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 부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그 시장 해석 부분은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36,450원으로 나눠서 274주입니다. 36,450원 기준에 274주 10%,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5%, 이스페타시스 5%.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나누기 현재가 34,900원 해주면 143주 34,900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500만 원으로 나눠서 5%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56,000 지금 400원 매도가의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89주 90주라고 해놓을게요. 그 끝에들을 다 지금 잘라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은 56,400원.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이제 1억으로 설정을 잡은 거고, 지금 CMH 선생님께서는 자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37번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제 기존 포트를 제가 38번에다 쫙 다 넣어 놓을 거예요. 뭐 지금 같이 넣어 놓을까요? 같이 넣어 놓으면서 볼까요? 나중에 제가 또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이제 가상계좌 1억 기준에 마이너스 18만 원이니까 0.12%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저한테 보내주신 부분, 뭐 현금이 얼마큼 있으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현금 비중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서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 정리 뭐 기준점 잡으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분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현금 비중이 한 20%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전체 자산이 뭐 요만큼의 규모다, 이거를 1억으로 그냥 제가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억 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80%를 이 포트를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솔직히 1억 기준이면은 뭐 50에서 70% 채우시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하더라도 3천에서 5천만 원 가지고 변동성 매매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CMH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뭐 규모를 밝혀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크십니다. 1억 계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80% 비중을 주력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20% 비중에서 변동성 매매만 설정을 잡아도 그 20% 기준이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규모가 커요. 20%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자산 기준에서만도 그 20%를 쉽게 변동성 매매로 하루에 움직이시기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마어마한 뭐 변동성이 뭐 3조 이렇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그래서 80%를 채우시더라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현금 자산까지 다 포함하셔서 80%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의 기준이 저거 몇 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한국전력 10%, 그리고 한화솔루션 5%,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5%. 8월달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이나 이수페타시스를 8호 포트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근데 자산 규모들이 이제 다르고 우리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뭐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은 상태이고, 방산주는 두 번째 기준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중을 줄인 상태였는데, 이번에 상황에 따라서는 두산에너빌리티도 포트에서 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으로 전체를 다 압축한다 생각하세요. 나머지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그래도 듣고 싶으시고 우리 종목의 기준도 설정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조차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놓고 보실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채운다라고 설정을 잡고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너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복잡해진다. 예전 거 다 계산해서 넣어놓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넣어놓을까요? 이거 참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비교를 한번 해봐도 좋긴 한데 굳이 뭐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돌릴 필요가 현재가에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그럼 별도로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현재가에 가지고 계신 수량을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산 규모가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장 끝나고 제가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고 계신 종목이 밑에서부터 할게요. 비중이 작은 쪽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세요. 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로봇 관련주들 우리가 연초에 에이벨 바이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이벨 바이오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변동성 확장의 명분은 펀더멘탈이 아니고 실적도 없는 애를 뭐 삼성그룹에서 이제 지분 콜옵션 행사에서 지분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2대 주주, 3대 주주로 올라왔다. 막 이런 1대 주주로 올라온 거죠.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잘 보시면 거래대금 보시면요. 연초에 없던 거래대금 갑자기 빵 터지죠. 연초에 23년도에 이제 터져 있던 그 흐름에서 24년도에 거래대금 없이 별로 안 밀린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던 거예요. 뭐 시장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점 찍고 나서 24만 2천 원 찍고 나서 10만 9천 원이니까 반토막 났어요. 뭐 시장도 좀 밀리긴 했지만 시장이 반토막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거래가 수반되고 누군가가 건드려 준다라는 기준이 되죠. 근데 얘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집을 단행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진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따지면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에 검색기 2번 뜹니다. 거래가 없다 갑자기 빵 터지니까 검색기 2번 떠서 이날 뜨고 이날 뜹니다. 그죠? 5MA, 20MA 거래량 넘기고 1000억을 겨우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1000억 넘기는 거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20위 안에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 사인을 드렸죠. 뭐 공격적인 매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수 사인을 간헐적으로 가볍게 문자까지 발송이 됐죠. 그래도 문자까지 나간다는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건데 어찌됐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3일이죠. 6% 갭상승에 마이너스까지 형성됐다가 마이너스 3%까지 형성됐다가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립니다. 굉장히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1조가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요잘하게 강력한 매수를 들어갔죠. 이 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수급도 들어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슈 범위만 있던 부분인데 거래가 유지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끝자락까지 다 본 겁니다. 거래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잘 빠져나온 거는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딱 빠져나왔죠. 왜요? 뒤돌아보니 거래가 없어져 있더라. 뒤돌아보니까 거래가 없어. 정점 찍은 거래 대비해서 5천억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볼까? 수급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돼? 거래가 없죠. 거래가 계속 둔화되죠. 수급 해봐야 얼마 들어온 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래대금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얘가 대장입니다. 얘가 대장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 규모나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합병이 있네 뭐가 있네 결론은 6월 달에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들여다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본 기준에 1,500억 정도뿐이 안 되었어요. 이 거래대금은요. 전체 시장에서는 순위에 못 들어와요. 20위 안에도 아마 못 들어올걸요. 지금은 2,000억 이상 터져 20위 안에 들어올걸요.
쉽지 않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요 갭을 메꾸지 않으면 강세 추세는 유지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거래가 터진 날 다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가 1,500억짜리 1,000억짜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펀더멘탈적으로 얘가 어떤 뭐 저평가여서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있나요? 앞으로 로봇주가 끝내줄 겁니다 라는 거는 맨날 들어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앞부분으로 당겨서 놓고 보시면 기존의 그 변동성 확장됐을 때 거래 대금에도 못 미쳐요. 사실은 이때 뭐 터졌던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3천억 가까이, 2,8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제한적 변동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슈팅만큼 나오지도 못했고, 오히려 주가는 조정도 확장이 됐고 거래 터져 있을 때 보다도 더.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뭐 막연히 들고 가실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 뭐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의 기준이 수익률의 기준인 거지,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조금 올랐다고 행복해하거나 그럴 내용이 되지 않잖아요. 일단 정리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뭐 비중이 제일 작은 쪽부터 놓고 보고 있는 건데 1%도 안 되는 비중이에요. 정리.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뭐 비중이 작은데 변동이 나와봐야 뭐 하겠어요. 얘도 똑같은 논리죠. 실적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그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고 수급도 꼬여 있고 뭐 하나 뒷받침될 내용이 없습니다. 1조 월봉으로 이제 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전량 매도입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대주주집은 정확히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종목이 뭐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흐름이 있는데, 캔들의 크기 자체가 어때요? 얘도 거래가 터졌을 때의 캔들의 크기가 커지죠. 지금은 거래가 없죠. 없으니까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오잖아요. 정리죠. SKC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그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 초에 슈팅 굉장히 컸어요. 그때 거래대금과 지금의 거래대금 어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도 SKC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얘는 뭐 주력으로 단 한 번도 넣은 적도 없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급 일부 들어오고 거래가 원체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 매매에 따라붙었다가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물량은 다 손절이에요. 그나마 그때 손절했던 게 낫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거래대금 터져서 한번 들여다볼까 했는데 뭐 수급도 뒷받침 안 되고 순환성의 흐름이 가깝고 거래가 터졌다 해도 앞전 거래도 못 미치는 데다가 시장 거래대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면은 여기저기서 뉴스 나오고 보도자료 나오는데 수급은 뭐 손바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누적적으로 순매수는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거래대금이 1,000억 넘긴 게 한 번, 두 번? 지금 장에는 벌써 지금 거래대금이 1,000억 넘겨진 종목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잠시만요.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 2,000억 넘기는 애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도 없는 애를, 그러면 거래대금도 없다는 건 메이저들도 거의 붙지 않는 거고 거의 시장에 관심도 없는 애인데 우리끼리 그냥 뭐 대박이다, 뭐 끝내준다, SKC가 유리기판이 어쩌고, 그 누가 몰라. SK그룹에서 뭐 키우려고 한다. 아니 누가 모르냐고. 지금 보시면은 1,000억 넘긴 게, 1,000억 넘긴 게 아모레 퍼시픽까지 한 20개 되나요? 굉장히 많죠. 아모레 퍼시픽까지. 여기가 1,000억이잖아요. 한 20개 되겠네. 20개 넘겠는데? 벌써 1,000억 넘긴 게 20개가 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변동성 확장됐을 때 나온 거래대금이 1,000억 넘기고 2,000억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1,000억 넘긴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도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어느 날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느 날 내가 정리했는데, 윤정도 말 듣고 정리했는데 아까우면 들여다보고 계시면 1,000억 넘길 때 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결론적으로 그 검색기에 지금 검색기 갖고 계시니까 검색기에서 뜬단 말이에요. 검색기에서 뜬단 말이죠. 지금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요, 2,000억을 넘겨 20여 원에 들어와요. 금요일 날 거래대금 2,000억 넘겼을 때 20여 원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오늘 개장 초에 빵 치고 올렸다가 추가적으로 치고 올려야 거래대금이 2조 3조 터지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밀려버린 거죠.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없는 SKC 뭐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57%뭐 대주 지분 갖고 있고, 근데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메이저가 샀어요? 메이저가 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매집도 없으면 거래 대금이라도 터져 있어야 되는데 없죠. 정리입니다. 1% 정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정리 기준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눌려 내려가는 거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터질 거냐 모르지. HD 한국 죄송합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뭐 이때 한번 빵 터진 뭐 글쎄 저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주월봉으로 다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HD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세요. HD 현대그룹주들이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HD 그룹이죠. 그러니까 HD 현대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얘네도 누적적인 수급이 좋아요. 23년 이후에 이 흐름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도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볼 때 거래 대금을 본다 그랬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은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6만 원일 때 여기 보시는 이 6만 원일 때 거래량이 100만 주다. 그럼 700억 분이 안 돼요. 뭐 6만 8천 원이니까 700억 7만 원을 치고 7만 원 곱하기 100만 주면 얼마예요? 700억입니다. 근데 지금 고점이 얼마였어요? 39만 8천5백 40만 원이라고 치고 40만 원에 100만 주면 얼마예요? 4천억입니다.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뭐 500만 주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500만 주가 아니에요. 이게 1000만 주다면 똑같은 1000만 주가 아니라고. 여기서 터질 때와 여기서 터질 때가.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급도 들어와 있고 거래 대금도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봉으로 떨어져 있어도 조금의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은 뭐예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겠구나. 뭐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손바뀜은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급이 일부 꼬인다든가 거래가 좀 많이 둔화된다든가 그러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기준이 예를 들면은 똑같은 HD 그룹주에서 우리가 집중 공략했었던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얘가 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펀더멘탈이 바뀐 게 있나요? 단순하게 수급이 좀 꼬였을 뿐이었어요. 수급이 어떻게 요렇게 가파르게 24년도에 들어왔던 물량을 25년 초에 다 팔았어. 그러니까 뭐 바닥 물량이든 이번에 들어왔던 물량이든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강력한 양봉이 터진 기준에서의 두 가지죠. 하나는 거래가 터지느냐의 기준인데 거래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수급이 들어와서 들어올렸죠. 근데 지금 수급이 또 꼬이니까 또 눌리고 이틀 동안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부분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죠? 그래서 월봉 기준인데 뭐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부분이 주봉 기준에 이렇게 두들겨 맞았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두들겨 맞고 일부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얘네들이나 이제 뭐 APR이나 점진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주가 강세 뛰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의 정점은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이렇게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도 여기서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공간 또 위에서 잡기도 했고 그래서 HD 현대 그룹주 그래서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HD 현대 미포라든가 가팔라요. 잘 움직였어요. 매우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나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나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는 HD 그룹주들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형성되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가부터 해서 이때 흐름처럼의 엄청난 수익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뭐 펀더멘털 상이나 지금 주가 강세를 띄었으니까 이제 뭐 조선주가 끝내주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뭐 보세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수주가 좋다.
그럼 그때 실적이 개선되는 게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들여다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거 펀더멘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우리 종목도 그렇게 표현해 왔고, 그리고 누적 수급도 뭐 프리미엄이 높지만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다. 거래 대금이 뭐 급감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럼 가져가도 되겠느냐로 들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도, 나빠서의 매도가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래 대금도 둔화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미포를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 위에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미포는 없으시네요.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도 둔화돼 있고 현대미포의 기준에 수급도 뭐 손바뀜이 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정체 상태이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수급은 정체 상태 일부 매도예요. 응? 그죠? 수급은 정체 상태 일부 매도고, 월봉 기준에서 거래 대금은 이제 뭐 실려 있지만 정체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돌린다 해도 저는 제 기준은 시장 수익률 기준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리,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지금 아직 방산주의 공식적인 전략 매도는 설정해드리고 않고 있더라도 일단은 유지하면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의 투자 패턴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드렸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이제 방산주는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진짜 거래가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를 좀 확인하고 수급이 유입되느냐 안 유입되느냐를 확인해서, 제가 볼 때 저 고점을 넘길 때 분명히 거래가 안 실릴 거로 봐요. 수급도 안 들어올 거로 봐요. 그러면 거기서 꺾일 때는 뭐 저 고점을 못 넘기는 수준에서라도 저기서 꺾일 때는 정례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다. 물량 좀 빼겠다. 네?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공식적으로 바가리세를 지금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는 거고,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 강세가 확장되면은 얘도 분명하게 인덱스에서 뭐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주가는 반등 탄력이 80만 원대 중반 뭐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80만 원대 중반 다시 올라왔을 때 거래 보고, 만약에라도 최악의 경우는 이제 거래가 계속 이렇게 둔화돼서 횡보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밑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은 주가가 가격의 조정이 확장되기보다는 지금 20% 조정이란 말이에요. 가격 조정의 확장보다는 가격 반발력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질문 주신 분께서는 정리.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설정해 주셔야면은 강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정리. 정리 기준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택. 마찬가지. 심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바닥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못 올라가서 못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쪽도 지금 심택 같은 경우도 지금 PCB 업체로 분류가 되나요? 뭘로 분류되죠? 뭘로 분류가 돼요? 하여간에 뭐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도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기술주로 분류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슈팅,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추가적인 슈팅, 이런 게 나와줄 때의 변동성의 확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를 우리는 병행하고 있고, 뭐 오늘 또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은 심택도 정리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같은 맥락이에요. 조선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조선주를 가지고 왔고, 21년 12월부터죠. 우리나라 대선기간의 기준.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쪽의 기준에 이 항공우주 분야의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 분야 대선 기준에서 양당에서 이제 정책주로 설정했던 부분에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그 추진체, 그 부분의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이제 뭐 참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웃기고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오케이를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그 1분기에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죠? 뭐 얘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래요. 현대로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매집이 돼 있었고, 그죠? 그때 중간에 이런 그 흐름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해요. 매집은 돼 있는데 계속 주가 눌리다가 마지막 자락에 이제 이 정도의 오버슈팅, 굉장히 강력한 올해 들어서의 뭐 오버슈팅 300%입니다. 응? 시가총액 20조까지 올라오는. 근데 말 그대로 오버슈팅인데 수급이 더 들어오거나 거래 대금은 이제 형성돼 있죠. 근데 수급이 더 들어오거나 하진 않아요. 좋게 표현하면은 손바뀜이고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방산주에 공격적인 매도 신호는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잘했던 거는 2월, 3월 달에 정신 나간 친구들이 공매도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 보고서까지 그렇게 나왔죠.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매도는 종목당 1.1에서 3% 수준뿐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5%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사에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쪽에 공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해지성의 공매도를 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 방산 쪽 이런 종목에 공매도가 나와도 비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해서 5%씩 이런 공매도를 때리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누적 수급이 있었고 손바뀜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 1에서 3%의 공매도 물량에 얘가 휘청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루에 100만 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밀려봐야 얼마예요? 5%죠. 그잖아요. 100만 주 이렇게 개인에게 떠넘겨도 이 100만 주라는 게 1%입니다. 저게 3일 연속 나오더라도 주가가 뭐 폭락이 연출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2, 3월 달에 오히려 기준을 잡았고 왜냐하면 이때 거래가 제대로 터진 거고 거래대금 보세요. 수급 보세요. 수급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돼 있던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매수에 유지를 했고 현대로템이 아니더라도 다시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다진한 걸 왜 끌어안고 있냐 이거예요. 다진한 걸 이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를 이때부터 정책주로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다가 24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 들어갔잖아요. 우리 주력주 이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HD현대일렉트릭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연말에 흔들렸을 때 걱정 마십시오. 결국은 2월 달에 실적 나오고 오버슈팅. 그 오버슈팅에서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40조를 넘겼던 종목.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없어요. 40조를 타당성을 줄. 그리고 영업마진이 1분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 영업마진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응? 정책금융 지원으로 폴란드에 돈 빌려주고 무기 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설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방산주도 시장 수익률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입니다. 지금 수익 범위든 손실 범위든 정리. 리노공업 마찬가지. 리노공업도 이제 이쪽은 자동차 쪽이죠. 현대차, 기아가 최소 현대차가 25만 원, 30만 원까지 날아갈 때 그때 리노공업도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정을 해드려요. 뭐 지금 추세 나쁘지 않고 장대 양봉 나와 있고 하는데 이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 아무래도 수급이 유입되던가 아니면 거래가 더 터져야 됩니다. 앞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양봉이 형성됐다고 해서 이 고점이 넘겨졌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오버슈팅 나오겠다 그러기가 어려운 게 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거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원체 거래 대금도 짠쪽이고 대부분 보면은요 리노공업도 지금 자동차 쪽으로 분류되면서 IT로도 분류가 되나요? 얘도 지금 뭐 전기전자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도체? 제가 그럼 착각하고 있었네 자동차로.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리노공업의 지금의 기준 순간적으로 저도 리노공업 자동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시 본 거예요.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근데 결론은 어찌됐든 얘가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뭐 분류가 되는 쪽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60-70%의 오버슈팅에
연동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보시면 이틀 연속 폭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흐름이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상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는 게 맞죠. 하이닉스 슈팅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의 가벼움은 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찍어서 이오테크닉스다, 꼭 찍어서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응? 무슨 말이냐면은 못 가고 있는 종목도 무지 많아요. IT에서 같은 IT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 어쨌든 AI 기반 쪼개 기준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현재 뭐 거래대금이나 누적 순매수 기준에 병행하고 있는 기준이니까 뭐 그 부분 포함해서 봅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업도 지금 뭐 추이 추세 나오는데 왜 정리해야 되느냐? 저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려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현대차 비중이 굉장히 낮으세요. 지금 보니까 아까 25% 채워드린 것처럼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지금 뭐 1% 수준이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으십시오. 얘는 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수급 범위가 이제 좀 꼬여져 있었어요. 바닥에서. 그래도 저 수급은 크게 뭐 무리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41%에 외국계 36% 그리고 국내 기관 지분 얘도 사실상 현대차를 갖고 있는 쪽의 기준에 단기 변동성 매매하는 쪽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상 최대치 21년도 고점을 얘는 넘겼죠. 24년 6월에 넘겼습니다.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24년 7월 이후에 비이성적인 시장의 낙폭 때문에 거기에 연동된 폭이 있어요. 근데 이번 반등에 소외가 됐죠. IT의 하이닉스가 날아간 대신에 얘가 소외가 됐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도 소외가 됐습니다만 실적을 보시는 거예요. 실적을. 그래서 얘 실적 보시면은 21년도께 지금 안 나오는데 21년도, 20년도까지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때 영업이 코로나 때 20조 있어요. 4조? 4조 정도 했나요? 2조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결론은 뭐 그걸 직접 보시죠 뭐. 직접 보셔가지고 현대차의 기준에 그 당시 이제 뭐 PPT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 23년도 정도에 보셔도 컨센서스 나오니까 23년도 12월 달 거 한번 보시죠. 그럼 21년도 컨센서스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20년도에 2조 4천억 맞죠? 2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2조에서 15조까지 올라왔어요. 또 21년도 6조에서 15조면은 지금 뭐 14조 예상하니까 2.5배 2.5배 2배는 넘게 올라온 거죠. 2배 이상. 근데 주가가 인플레이션 효과나 화폐 가치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 주가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20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폭의 기준이 있던 거고. 근데 그때 어찌됐건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든 뭐든 그 당시에 2조 4천억짜리가 실적이 6배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500% 올라온 거죠. 주가 500%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6만 원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농담이 아니라. 21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의 기준에 어찌됐든 이때 6조였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6조짜리의 바닥이 얼마였어요? 19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6조의 바닥이 뭐 7조라고 해줄까요? 6조 6천원? 7조? 영업이익 7조일 때 바닥이 19만 원이었어요. 얘가 뭔 잘못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23년부터 솔직히 미친 듯한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업계 경쟁력을 쌓아온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게 2007년부터의 기준이 됩니다. 리먼 터지고 나서 굉장한 수혜를 받은.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 23년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죠. 수급도 들어오고 뭐 손바뀜도 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지금 이제 조금 뭐 낮게 형성돼서 13조까지 12조 원대까지 밀린다 할지라도 12조 원대면은 2배잖아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저는 얘가 38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38만 원 가도. 또 영업이익 9조일 때 9조일 때 얼마였어요? 바닥이
영업이익 구조일 때 22년도에 그냥 다 100번 양보해서 바닥이 뭐 15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어찌됐든 전망치가 일부 하향됐다 할지라도 20, 30%더 우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최소 범위가. 그죠? 거기에 인플레이션 효과, 화폐가치 훼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 보조금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있었다면은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 외국인들 쪽 또 기관들 쪽의 매도가 더 월등히 확산돼 있어야 돼. 근데 정체 상태거든요. 정체. 그리고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왜요? 24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요 흐름에서 요 자금들은 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어찌됐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즌 우리 원고에서 보시면은 이게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강연회까지 오실 정도니까 영상 정도는 충분히 보시겠죠. 차분해 나중에. 이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 실적만큼의 좀 주가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막 평가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고 보시면 어때요? 현대차 기아의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KB금융보다도 밑에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이버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시가총액이 밀리는 얘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얘들이 뛰어 올라왔던 거죠. 사실상 요 기준에 그나마 KB금융 금융지주사의 고금리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의 흐름 나머지는 우리가 수익을 냈던 두산에너빌리티든 네이버든 이러한 실적에 미치지 못해요. 얘가 뭐 유틸리티 업종도 아니고 여러 주가 눌려시가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하여간 뭐 주력주니까 길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현대차의 비중 6월 말에 25%로 다시 확대해놨는데 오늘 또 뭐 거래도 일부 수반되고 수급도 있고 그 추이 추세를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부분의 25% 비중은 충분하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크세요. 월등히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비중을 늘리시는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KB금융은 우리가 이제 5% 범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의 비중이 지금 1% 수준뿐이 안 돼서 더 채우세요. 신고가기 때문에 더욱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소 범위 시장 수익률 이상이라고 봅니다. 최소 범위.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은요. 금리의 기준을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둔화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셔야죠. 그래서 금리가 고금리 속에서 항상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금융 지주사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금리가 급격히 내리는 시점이 뭐예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됐다.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B컷을 단행하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근데 중간 과정에서는 경기가 부양되지 않고 제로금리라든가 경기 부양책, 뭐 자금을 뿌리는 유동성을 줬을 때 그때 이제 경기가 일부 살아나죠. 그 살아나는 그 흐름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정확하게 언제였어요?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이런 라인들.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언제까지 올렸어요? 이때 올렸죠. 23년 7월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결국은 고금리 속에서의 슈팅.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KB금융만 갖고 있어도 내 계좌가 따버릴 텐데 왜 내 계좌는 지금 반토막 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시장 대비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4천 넘기면 30% 정도 올라와야 이제 4,000포인트가 돼요. 그럼 얘는 최소 시장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정도를 놓고 보는 겁니다. 얘가 45조인데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0% 올라왔다. 그게 90조가 된다.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90조가 돼서 LG 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걔네들이 뭐 무조건 멈춰만 있지는 않겠지만은 시장 수익률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은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좀 방어를 일부 가져갈 수 있어요. 일부. 근데 장 빠질 때 얘네는 오히려 더 밀릴 수 있지. 유통 물량이 없는데 찔끔찔끔 나오는 물량 받아주는 쪽도 없어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주주하고 외국계 합산해서 93%가 넘어요. LG엔솔, LG화학 지분만 82%가 넘습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얘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지만 그건 정점에 달할 때고. 응? 실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실적이 있는 애들이 지수를 땡기면서 얘네가 30%, 40% 올라가야 지수가 20%, 30%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 대비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에서 2배 정도 올라간단 말이지. 1.5에서 2배. 어? 그랬을 때에 얘네들도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충분히 이제 현대차는 저평가니까 더 강한. 시장 위로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 배팅인 거예요. 나머지 우연찮게 뭐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에서 그쪽에서 어느 종목 하나가 튀어 올랐다고 해서 얘가 더 많이 올랐다. 그거를 잡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종목 잡기 위해서 자금 넣는 거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넣으세요. 또 자산 규모도 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만 제대로 우리가 쭉 안고 가도 엄청난 수익이 되죠. 여러 종목 다 갖고 계셔도 시장 오르면 다 오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 28% 이렇게 오를 때 내 계좌가 37% 오르고 변동성 매매에서 추가 수익이 조금 더 나온다면 그잖아요. 지금 3월 말 대비 4월, 5월, 6월, 7월 세 달 보름 만에 내 계좌가 40% 오른다? 그러면 지금 자산 규모의 40%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마찬가지로 1억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 오른다? 4천만 원인데 그게 우습진 않잖아요. 그래서 포트 구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신에 깨져 내려갈 때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방어가 돼요. 시장보다 뭐 조금 더 밀릴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아서 회복력은 굉장하다라는 거고.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도 나왔죠. 2차 전지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시장 수익률은 저도 봐요. 뭐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거는. 근데 얘는 무서울 정도로 이게 있죠. 23년도에 뭐 그룹 차원에서 나와서 우리가 2차 전지다. 이게 어떻게 2차 전지입니까? 철강이지. 2차 전지다 내세운 거는 그 당시 정부에서의 IRA 부분에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 IRA가 어떻게 2차 전지의 호재입니까? 중국 원재료를 못 쓰게 하면 회사가 다 망할 판인데 어떻게 호재야. 그거를 폐밭대를 뜯어다가 쓰라고? 정부가 나서 폐밭대를 쓰자 그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랬더니 포스코 그룹이 나와서 야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 한다고 많이 사둔 그 커넥션 받아가지고 다 사법 처리 받은 거 아니에요. 애물단지였는데 그게 2차 전지 그리고 IRA 터지면서 야 우리는 니들은 중국에서 이제 조달 못하지. 야 우리는 우리 광산이 있어. 스스로 다 조달할 수 있어. 우리 2차 전지. 그런 말같지도 않은 논리의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는 39년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27%를 매도를 했어요. 27%를 개인이 떠났어. 근데 주가는 날라가. 박순혁이 그 빠떼라서 또라이 같은 애들, 선대인이 그 또라이 같은 애들, 저걸 뭐 공매도가 없죠. 아니야, 공매도도 아니야. 순수 매도야, 그냥.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오버슈팅으로. 주가 올라가니까 물량을 던진 거죠. 그 제자리로 왔잖아. 정상적인 자리로. 다만 이 당시 22년 대비 시장이 강세로 전환돼 있으니 21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시장 수익률의 범위는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30% 올라야 4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앞전 고점 21년도 고점 3,300의 고점 그걸 넘기려면은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되어져 있어야 되고 수급도 27% 때려 팔았던 수급도 개선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면 21년도께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1년도의 영업이익 대비 월등하다면 근데 22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안 나오죠. 전망치가. 근데 무조건적으로 얘가 3,300일대 고점을 넘긴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지금의 가격 반발력이 월봉 기준의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고 주봉에서도 수급이 일부 들어와서 수반돼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더 터지면 방안에서 전략을 잡아드릴 터이니 더 터지면 시가총액 26조짜리의 기준에 그나마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거래대금 기준은 26조짜리가 하루에 거래대금 2천억, 20위 안에 겨우겨우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처럼의 오버슈팅, 강력한 오버슈팅을 기대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나쁜 종목은 안 갖고 계세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장 수익률일 거냐, 더 뛰어넘을 거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보시면은 이 그 컨센서스 보시면 지금 PBR이 0.6배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0.18배까지 잡았어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 3분의 1 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럴 때는 언제냐면 진짜 적자가 이렇게 쌓일 때. 뭐 원전도 못 쓰게, 뭐 전기요금도 인하시켜. 그냥 막 땅 파서 이제 장사하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흑자 전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공공요금을 좀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기준에서 전기요금을 인하까지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6월 20일 기준에 전기요금 동결로 설정이 됐고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외국계 수급은 이때 슈팅 나올 때 6월 20일 이후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6월 20일 이후에 슈팅 나올 때 수급이 일부 더 들어와 줬고 지금은 이제 정체 상태죠.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논리 논조를 피냐면은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정책주죠. 얘는 유틸리티 업종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유틸리티 업종은 경기를 타지 않는 거, 통신주들 이런 거, 담배 임상공사 이런 거.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런 종목은 시장 강할 때 오른 것도 별로 없고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또 실적이 있으면 배당이 나오고 뭐 이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책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용 전기를 굉장히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배가 찢어지죠. 근데 그 기업들은 배가 찢어지는 과정에 주저하는 정책을 내세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던 것이 이때가 이제 0.18배까지 내려왔나 하여간에 굉장히 많이 밀렸던 기준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딱 들어서면서 같은 보수당이지만은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해주고 그때부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급이 외국계 또 국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이 무거운 덩어리가 금융지도 마찬가지지만 200%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계속 간 거예요.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왜? 실적이 흑자니까. 전환되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못 쓰게 하고 환율은 1,100원에서 1,140원 이런 기준에서 1,400원, 1,5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달러 강세가 진입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원재료를 석탄, 원유를 사다가 떼서 전기요금은 못 올리는 상태에 굉장히 힘겨워졌던 나날인 거죠. 그러고 나서 수급도 뭐 무지하게 꼬여 있었던 거고. 근데 정확히 23년부터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한 거예요. 산업용 전기요금.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속단표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쭉쭉 뻗어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와서 오버슈팅 자락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정책 주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 운운이 되다 보니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죠. 지금도 수급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빵 터지고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의 위치는 뭐 PBR이 낮아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책이 이제 뭐 언제 또 바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름 앞두고 뭐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형성시킨 전기요금이 동결 기준이고 산업용 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한국전력의 기간 조정 뭐 지금 3주째 쉬어가는 거잖아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차례 이런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일정 범위 유입되고 손바뀜 나오고 거래 터트리면서 돌릴 수 있다. 변동성 매매는 그때 따라붙어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방산조선처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냥 쭉쭉 뻗어가는 현대로템 보시면 쭉쭉쭉 캔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앞전에 캔들 크기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1월까지 2월부터 캔들 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캔들 크기가. 그러니까 이런 슈팅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못 움직인 것 같지만 아름아름. 그래서 결론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높으신데 강연회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23% 비중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전략을 시장 무너질 때 못 짜놓고 전체 뭐 시장을 욕하거나 꾸며져 있던 전략을 욕할 필요 없어요. 뒤돌아봐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도 지난해 우리가 들어간 거는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정해져 있잖아요. 방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거를 7월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못 견뎌왔던 것 뿐이지 결국은 하이닉스는 그거 좀 넘겨줬잖아. 그럼 박수 치고 땡큐 하면서 고맙습니다. 나 수익인해가 돼야 되는데 그 전략을 쫓아오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팔아버리고 지금 올라올 때 욕하고 방산주 그렇게 2, 3월에 팔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다 팔아버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변동성 있을 때 이거는 손바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했을 때 진입도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따라 붙자니 머리 아프고 아니에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윤정도가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 구성하라고. 뒤돌아봤을 때 잘못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있어요? 매달 오픈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매달 오픈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기준에 한국전력의 기준도 일정 범위 매집 이후에는 저런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그 41% 요거를 뭐 엄청난 오버슈팅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3주 뭐 충분히 쉬었고 조금 더 쉬어간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누적적인 수급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 적당히 쉬었으니까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다음 달 정도의 비중을 얘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뭐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무거운 애들이 더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셨으니까 지금 카카오페이도 지금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뭐 차분히 뭐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오버슈팅해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매수한 쪽이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의 매도 물량이 다시 뭐 그 되돌림 속에서 매수로 전환돼서 뭐 누적 수급이 확장되면 모를까. 그건 시나리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유통 물량이 3%뿐이 없어요. 대주주 지분이 알리페이까지 해가지고 9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83%에 국민연금까지 해서 83%의 외국계 지분. 그죠? 여기서 이제 알리페이 지분이 32%예요. 그럼 외국계가 5%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83에서 5%면 88이란 말이에요. 88에 기간 지분하고 이렇게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한 3% 없어요. 유통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임이 나와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35%씩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하다 싶은 부분에 뭐 공매도가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뭐가 됐든 물량들이 출해야 되는 거고 얘를 돌린다라는 거는 뭐 겹쳐져야 되겠죠. 뭐 정책의 이슈든 뭐든 거래가 터지거나 수급이 또 아름아름 들어오거나 그죠? 근데 거래도 없고 수급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정리하시고 터지면 그때 보시면 돼요.
정책 주니까 언젠간 터지겠다 그렇게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란 말이에요. 일단은 얘도 이제 44만 원대 그 45만 9천 원이네요. 그 고점을 우리는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물량을 뺐어요. 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해 5월 달에 MSCI 지수 편입된 이후의 흐름에 블록딜은 얘네가 지금 장난친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들까지 다 잡아드렸으면 전 좋겠는데, 뭐, 또 얘 설명하면 길고,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10만 원 하던 애를 단기간에 이렇게 20만 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물량을 4천억을 그대로 블록딜로 받아준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우리한테는 준 것도 없고, 근데 결론은 그런 블록들을 냈을 때는 장난치는 블록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잡아 끌어올릴 거다. 왜 그 물량 소진시켜야죠. 결국은 석배령 떴을 때 이때 다 털고 나간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얘네가 운이 좋다라는 게 이렇게 털어먹고 나갔는데 이게 지수 급락 바로 직전이에요. 11월 달에 지수 급락 나오고 비컷이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뭐 영향이든 뭐든 급락이 나오고 방산주 무너지고 막 할 때 그리고 12월에 계엄 터지고 근데 그 앞에 다 해먹어버렸어. 이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때 다 털고 나간 걸로 봐요. 이때 들어온 4천억 블록딜의 물량.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갔고 다행스럽게 잘 빠져나왔고 이 폭락 나오기 전에 진짜 잘 빠져나왔죠 우리가. 40만 원 초반에. 그리고 한두 번 뭐 들어갔다가 정리해놨는데 바닥에서 뭐 얼마나 올라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애들 보면 다 고점에 물렸던 애들 뻥치는 거야. 전문가라는 애들, 바이오 좋아하는 애들. 우린 철저히 거래대금이 형성이 안 되면 안 봐. 거래대금 형성이 안 되면 왜 봐. 얘 펀드멘탈이 좋아요.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의 시가총액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했는데 규모가 얼마인데 돈이 좀 들어와야지 계속. 그래서 알테오젠도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얘가 펀드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원체 높잖아요. 높으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기술적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뭐 매집이 됐든 안 됐든 뭐가 됐든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시장 수익률 최대 폭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APR도 마찬가지. 지금 뭐 아름아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수급도 아마 계속 들어왔을걸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계속 실려 있는 거고, 그죠? 근데 6월, 7월 정치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뭐 음봉 떨어지거나, 뭐 꼬리 달리거나, 그럼 차익 실현. 근데 지금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시장 수익률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더라도 여기서 뭐 20만 원 넘긴다 해도 그게 시장 수익률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5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을. 다른 걸 보시지 마세요. 시가총액을 50조를 넘겼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펀더멘탈 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합치면은 이 당시에 90조를 넘겼어요. 두 종목이. 그 당시 하이닉스가 90조가 안 됐어요. 시가총액이. 결론은 월봉으로 보면은 역V자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주봉으로 보셔도. 근데 일봉으로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리할 기회가. 일봉으로도 거의 뭐 역V자형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봉으로도. 근데 일봉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폭등 이후에 더 밀리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되돌려 줍니다. 요런 구간. 근데 박순혁이나 선대인이 선행매매하고 지들 다 도망치고 할 때 여기다 대고 물량 더 사라고 헛소리하고 여기서 물량 더 사라고 헛소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KBS 방송 나가서까지도 전략 매도하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게 10월 말이었어요. 이때였어요. 그때부터만 따져도 70% 하락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23년도 요 당시의 위치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들어갈 값어치가 있겠냐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 이유도 없이 간 거예요. 사실은 얘가 무슨 이유가 있어. 2차전지 이 당시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바탕으로 주가 견인 폭이 나왔던 거지 얘가 이 당시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박순혁이 또라이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이 불질렀지. 근데 기관 투자자가 언급을 안 한 게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23년도에 전년 대비 실적 개판 났고 24년도에 실적 개판인데 박순혁 그 정신 나간 애들이 800만 원 간다고 에코프로. 그럼 시가총액이 걔가 200조가 돼요. 2,345만 주였거든. 응? 완전히 쓰레기들 아니에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개선돼서 22년도 3,800억 영업이익보다 더 큰 개선이 있냐고. 그것도 27년도에 개선폭을 논하는 기준에 여기 보시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얘는 22년 대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강하면 거기에 연동되는 수준. 응? 이해되세요? 이거 조금 반등 나오고 이거 들어 올린다. 뭘 들어 올리는데 뭐가 있어야 들어 올리지. 거래대금요 없잖아. 거래대금 최고 많이 터질 때가 하루에 4조 넘기고 양봉도 아닌 음봉 떨어지고 끝난 거예요. 이때가. 지금은 얼마야? 거래대금 지금 얼마야? 460억이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1,000억 이상 터지고 있는데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정리.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같은 맥락. 정리. 예? 정리입니다. 낙폭과대주, 황금대바닥주 실적이 없고 개판 저 당시 대비해서도 실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들어올려 얘를. 그리고 실리콘2도 슈팅이 나오리라 보는데 굳이 굳이 거래대금 터지고 문자 사인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이면 그때 이럴 때 따라붙어서 그날 수익을 내시든 다시금 이 고점은 넘긴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얘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번에 다 정리한 다음에 주력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변동성 매매를 새롭게 본다라는 거. 카카오도 정리.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일주월봉 보시면 거래가 어떤 이유에서든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정부의 그 억눌렸던 부분이 해소가 돼. 펀더멘탈이 안 돼. 그러면 수급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거래는요.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극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얘에 대한 매매 사인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주식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수급이 질질질질 흘러나오고 거래가 없어. 그렇다고 저 매집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아. 그럼 얘를 꼭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여기 밀리면 어쩌고저쩌고 그럴 바에는 다 정리해놓고 나오는 변동성 종목을 보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이나 이수페타시스 아는 종목에서 거래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질 때 현대차 지금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어찌됐건 전거래일 대비 110%. 그리고 윤정두가 원하는 거래량은 사실은 얼마? 200만 주예요. 200만 주. 근데 지금 90만 주거든. 12시까지 90만 주면은 조금만 슈팅 위로 더 주면은요. 그러면 7% 정도 변동성 나오면서 7% 여기서부터 3, 4% 변동 더 나오면서 움직임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가도 얘는 미칠 게 없잖아. 얘 가지고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죠? 카카오도 일단 다 정리합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강연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얘 거래대금 순위에서 없어졌죠. 하나오션 거래대금 순위에서 없어졌어요. 거래대금 순위에서 없어지고 수급도 매도가 더 있고 얘 올라간 거는 말 같지도 않게 그냥 올라간 거다라고 했잖아요. 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시가총액이 똑같았어요. 언제?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주에 대한 코멘트 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오픈을 했을 때 그때 얘는 3억 600만 주짜리 기준에 3만 원 수준이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억 8,800만 주였나요? 삼성중공업이 11,000원에 10조였으니까 7조였나? 7조? 7억? 잠시만 한번 봅시다. 똑같이 10조 수준이었거든요. 10조 수준. 주식 수가 8억 8천만 주. 8억 8천만 주에 11,000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고점이 18,000원이야. 더블? 더블도 안 돼. 근데 유일하게 하나오션만 똑같은 애인데 얘는 채권단 지분까지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3만 원에서 9만 원, 200% 올라요. 펀더멘탈은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나아요. 그리고 둘 다 LNG를 주력으로 해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컨테이너선의 주력에서 LNG로. 근데 주가만 얘가 올랐어. 그럼 얘가 더 좋으네.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 쏠림 현상 속에 수급도 없어. 없는데 얘를 손바뀜 수급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대금의 기준. 근데 그 거래대금이 항상 순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1조 넘는 날이 좀 많이 있었고, 항상 순위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자락에 요 거래대금 터지고 운봉 터진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어요. 잠깐 반등 나오고 또 지금 또 거래대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없는 거래대금의 수준이 20위 안에도 못 들어온다니까. 지금 1,000억 가지고는 20위 안에 못 들어오잖아. 마감 때까지 못 들어와 얘는. 거래 터지면 보면 돼. 얘를 저평가라고 얘기해. 얘가 어떻게 저평가예요? 얘가 어떻게 저평가해? 조선주 저평가라는 사람, 난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 보면은. 조선주 저평가라는 거 막. 아니요. 어떻게 조선주가 저평가입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하나그룹하고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그룹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사실.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저평가해 솔직히. 정리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ABL 바이오 금요일 날도 매수액 나갔고 오늘 그 움직임 안 들이고 있고 저점을 돌리면 매수액 내긴 할 텐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매도 신호를 안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의 기준인가라고도 해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 어찌됐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전체적인 매매 사이에는 뭐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AS 전략 꾸려드리는 우리 CMH 선생님께는 전략 매도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똑같은 맥락에 거래대금 수급 뭐 다 감안했을 때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시면 되고 강연에 오실 정도의 기준이시면 딱 명확히 나눠놓으면 돼요. 그죠? 진짜 내 계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주력주 딱 포함, 주력주 딱 짜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단타? 단타 치는 기준은 20% 이내 자산 규모가 크시니까 그중에 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 딱 남겨놓고 뭐 절반만 가지고 매수 사인이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 그럴 때 매수의 기준 설정하고 변동성 매매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게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걸 들어가기에 그 매매가 원활하세요? 원활치 않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모르는 종목이잖아.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뭐 잘 오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신호 나왔고 들어갔는데 확 밀렸는데 이게 펀더멘탈적이나 이런 부분이 대처가 안 돼 버리면 그래서 아는 종목 기준에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못 움직일 것 같지만 현대차도 지금의 100만 주면은 오늘 150만 주, 200만 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쪽을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변동성 매매에서 다른 분들도 오히려 믿고 있는 애한테 이런 질문도 하셨잖아. 막 하루에 1%만 내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산 규모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뭐 내가 현금이 있고 좀 해야 그것도 매매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현금 있는 거 말고 변동성 매매를 내가 하겠다 설정해 놓은 범위. 그리고 아모르퍼시픽이나 얘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얘네들의 지금 추이를. 그리고 APR 같은 경우 거래되면 680억분이 없잖아.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그 DB하고 조금 고민을 해볼 텐데 왜냐면 대체 시장의 거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기준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다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보자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윤정두 말 듣고 따라오기로 결정을 짓고 강연회까지 오신 거니까 또 자제분까지 함께 오신 거니까 그대로 현대건설 매도 그리고 LG엔솔도 매도입니다. 2차 전지주를 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시장 수익률 많이 움직여줘도 그리고 얘는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시는데 이수페타시스 비중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한 2% 되시네요. 2%인데 원체 자산 규모가 있으시니까 뭐 아름아름 5%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름아름 5% 다른 쪽 정리되면 이제. 근데 저는 저라면 오늘 싹 다 정리해 버릴 거예요. 뭐 이 영상을 오늘 늦게 보시면은 뭐 내일 기준에 뭐 아주 급하게 문제될 만큼의 그러면 아니니까 뭐 내일 기준에 오늘 내일 기준에 싹 정리를 하시고 이수페타시스 비중 늘려놓으시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솔직히 조선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수급이 들어온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HD 그룹 주들도 솔직히 막연히 올라온 거야. 얘가 뭐 얼마나 지금 PBR이 600고 PER이 21배인데 누적 수주를 많이 해서 뭐 앞으로 개선될 거다. 개선되면 들어가면 돼. 솔직히 얘기하면. 예? 뭐 1000억에서 2조 3천억까지. 아니 시가총액이 34조인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1000억 적자에서 흑자 됐다. 시가총액이 얼만데.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34조인데 시장이 슈팅이 나오면 뭐 충분히 더 추세 강화 시장 수익률 뭐 좀 더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펀더멘탈적으로 불편하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종목을 보자라는 기준이라면 우리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셔야죠. 하나 시스템 쪽의 기준도 우리 강하게 따라붙었죠. 강하게 따라붙었고 요 위에까지 다 따라붙었고 사실 7만 원 수준까지 다 따라붙었고 지금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제 거래가 급감하고 수급도 꼬여져 있고 계속 뭐 정체 상태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벌써 24%나 급락이 나왔어요. 결론은 얘도 돌릴 때 기준에서 뭐 빠져나오는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 지금 AS 받으시는 CMH 선생님께서는 전략 매도하십시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움직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체 전략 부분에 어차피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CMH 선생님이나 듣고 계시는 분들처럼 똑같이 그럼 전략을 따라 움직이겠다. 포트 구성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종목에 한해서 좀 들여다보고 또 중간에 힘들면 또 포트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겠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본 포트가 깔려 있고 종목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갑자기 지금 정리해서 뭐 대처하겠다 이런 기준보다는 당한 전체 전략은 뭐 시장 긍정적으로 보니까 순환성의 흐름에서 뭐 방산 쪽이 됐든 얘가 하나 시스템이 뭐 조선에 같이 움직이든 그 움직임 탄력이 나올 때 뭐 1차적으로 58,000원을 넘기느냐 수급은 들어오느냐 거래는 있느냐 그런 거 보고 좀 움직임을 가져갈게요. 그죠? 지금 뒤돌아보니 정점 찍고 난 이후의 흐름에 거래가 이제는 굉장히 뭐 한 달 이상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거예요. 빵 터지고 돌려줄 때 그 거래가 앞부분에 1000만 주에 70% 700만 주 정도라도 터져주고 3,500억 4,000억 5,000억 터져주면 뭐 하루 정도 오버나이트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리의 기준을 찾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중이 조금 있으신 상태인데 8% 정도 되나요? 6% 7% 하여간에 정리하시는 걸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죠? 하이닉스 비중이 10% 간답니다. 삼성전자는 아예 없으신 거 같고 채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하셔서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은 3분기에 볼 종목 설정해드린 부분에 영상을 주 초반에 수요일까지는 늦어도 작업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그리고 네이버도 10%는 채 안 되지만은 이제 가지고 계신 기준이신데 네이버의 기준도 일단 전체 포트에서는 일단 뺐어요. 야, 왜 하필이면 이 라인에서 뺄까? 아니,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는데 CMH 선생님께서는 정리, 전략 매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여기서 기술적으로 요렇게만 돌리면 여기서 정리해서 정리할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가 돌릴 때 현대차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얘 이만큼 돌리는 수준만큼 걔들도 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움직이나 여기서 움직이나 똑같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 갭을 메꾸고
내려와 버리면 또 이제 이걸 언제 정리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 먹었을 때 정리했을 때 얘가 10% 움직이는 그 흐름보다는 저쪽의 주력주에서의 가벼움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도 어찌됐건 일본 기준에서 우리가 이 고점까지 뭐 따라붙는 과정에 이 거래가 지금 굉장히 둔화돼 있죠. 누적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수급 범위에 자사주까지 누적적으로는. 근데 지금 요 고점 형성되고 난 이후에 멈춰져 있을 때 수급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도 정리.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왕이면 뭐 오늘 개장 초에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으면 제일 좋은데 아니에요.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잡혀지고 뭐 이쪽에 지지가 되면 6만 원 초반에 정리하고 아니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에 보내주신 포트 기준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보내주신 자산 규모가 이제 뭐 1억으로 설정돼서 저한테 왔다라고 친다면 현재가 기준에 거기에서 일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어떤 종목의 기준에서든. 근데 그것을 다 리셋을 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종목군들로 비중을 채우시고 요 종목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비중 채우시고 아까 이제 편입 마이너스 뭐 0.1% 0.2%보다는 조금 뭐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 비중이 쉽게 보시면은 요런 비중입니다. 25, 25, 25, 15, 5. 그리고 저걸 다시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기본 필드가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필드로 바꾸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평가 금액 기준에 25, 25, 25, 그 다음에 10%, 5, 5, 5, 5%. 이렇게 일단 편입을 하세요. 이렇게. 네? 전체 자산 규모에서 80% 비중을 이렇게 편입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0% 비중에서 10%는 뭐 현금을 유지하시되 10%는 오늘은 변동성 매매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매매를 꼭 하고 싶어. 검색해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현대차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21만 4천 원으로 매수사인 나갔는데 21만 6천 원 고점 넘기면 21만 6,500원에 또 매수사인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간 물량은 오늘 정리를 하시든 왜냐하면 변동성 매매하기로 한 거니까 아니면 양봉으로 꼬리 없이 거의 꼬리 없이 끝나면 하루만 더 가져가서 움직임을 가져가시든 카카오페이가 10%나 빠져요.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전략은. 비중이 뭐 어마어마한 비중은 사실 아니시니까. 응? 정리. 싹 정리입니다. 응? 약속하신 것처럼 싹 정리. 나머지 포트 저 구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중에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거나 하면 그때 기준을 또 설정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어제 이제 강연회 때 도움 드렸던 두 분의 아나운서 분들께 연락을 취하시거나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뭐 1시간 30분 동안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외부 분들이. 근데 이건 전체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끝까지 보신다는 거는 그만큼 충성도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같이 움직임을 뭐 같이 가져가 보자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부분인데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어차피 이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보시면 윤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 나오죠. 그럼 유튜브 나오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뭐 하나솔루션의 전략이라든가 이스베타시스의 전략이라든가 다 나와 있죠. 다날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강연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도 개장 초에 원체 수급 들어오고 강세였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매수세이 못 나가고 안 나갔죠. 못 나가고 안 나갔다.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막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수급도 또 둔화돼 버리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이제 뭐 현대차 부분을 이제 좀 넣어드리려고 현대차를 찾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들 있는 거 좀 참조 좀 하시고 현대차 3분기 40만 원 돌파의 근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불기둥 AA 무료 신청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조하시고,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리기만 하면 그래도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데 금요일 방송 두산에너빌리티 전략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요 강연에 요거 좀 배너 좀 바로 내리라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강연에는 이제 좀 잘 마감이 됐고 오신 분들 충분히 시간 어렵게 투자하셔서 거제에서도 올라오시고 익산에서도 올라오시고 용인, 수원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충분하게 좋은 내용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강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기둥 AI는요 검색기에 뜨는 종목 문자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VIP는요 집중해서 들어갈 종목에 대한 문자가 집중적으로 나가겠죠.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VVIP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동반적으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렵거나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에 라이브 방에 또 참여하셔서 그 전략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고 이런 기준이 되겠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요즘에 사칭하거나 윤정두 자회사다, 윤정두다 별의별 사칭하는 쪽이 많은데 혹시라도 그런 전화 받으시면은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화번호 그 부분만 좀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